사회주의는 때로는 단지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정의, 더 큰 평등과 안전이라는 이상을 묘사하거나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주의란 사기업 제도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대신 그 자리에 중앙계획 당국이 들어서는 계획경제의 창설을 뜻한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집단주의라고 묘사하고 사회주의를 집단주의라는 부류의 한 종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경제적 삶을 군대식으로 편제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가 정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억압적이고 포갑적일 수밖에 없도록 했기 때문에 자유정신의 소유자들은 이 체제를 붕괴하였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바로 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설득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군대식 병영화로 이끌어갔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의 사상은 그 의미의 모호성 덕분에 호소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중앙경제계획의 귀결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 미리 합의해 둘 필요가 있다. 계획이 대중적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과정에서 최대한의 예지 능력을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숙명론자가 아닌 한 우리 모두는 계획자이며 모든 정치적 행위는 계획행위이다. 그러나 계회사회에 대한 열광적 지지자들이 소득과 부의 분배가 특정한 기준에 일치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말할 때에 이런 의미에서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당의 사회주의자들은 계획이라는 의미를 중앙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계획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으며 이제 계획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들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경쟁을 선호하는 핵심적인 주장의 하나는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특정한 직업이 그 직업과 연관된 불리한 점과 위험 요소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망이 있는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업종에 상관없이 진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개인이나 단체가 공개적 혹은 드러나지 않은 힘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을 법이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이나 물량을 통제하게 되면 각자의 노력을 유효하게 조종하는 경쟁 능력은 박탈된다. 경쟁이 작동하려면 화폐, 시장 그리고 정보망과 같은 특정 제도들의 적절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들 중 일부 제도는 사기업에 의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없다. 경쟁의 작동 여부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법적 시스템 즉 경쟁을 유지하고 동시에 경쟁이 가능한 한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법적 시스템의 존재에 달려 있다. 경쟁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여건을 만드는 일, 경쟁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보조하는 일, 그리고 아담스 스미스에 의하면 거대 사회에 가장 유익하면서도 개인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금의 이윤을 내지 못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 활동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현대적 계획운동은 새로운 깃발 아래 경쟁에 오래된 적들이 다시 모인 반경쟁 운동이다.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이 계획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자유주의 시대에 쓸어 없애버린 특권을 재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좌파 및 우파 사회주의자들을 실제로 단결시키는 것은 경쟁에 대한 공통된 혐오감과 이를 지시경제로 대체시키려는 공통된 소망이다. 경쟁을 반대하는 모든 투쟁은 여러 분야에서 전보다 더 나쁜 상황, 즉 계획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대개의 사람들이 아직도 원자적 경쟁과 중앙명령 사이에 어떤 중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계획과 경쟁은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으며 경쟁을 막는 계획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결합될 수 없다. 대부분의 계획자들은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결국 더 이상 선택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어쩔 수 없이 경쟁을 계획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계획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주장들 가운데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기술의 변화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많은 분야에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사적 독점 기업에 의한 생산의 통제와 정부의 지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임시국가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생산의 높은 효율성이 경쟁을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라는 견해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로도 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1878년 이후 독일 정부는 가격과 판매의 규제를 위해 독점을 창출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산업보호 정책뿐만 아니라 직접적 유인책, 그리고 강제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였다. 바로 독일에서 국가의 과학적 계획과 산업의 의도적 조직화라는 대규모 실험의 실행에 의해 거대 독점 기업을 출현시켰다. 영국은 1920년대에 양립할 수 없는 임금 정책과 화폐 정책들이 시행되어 심하게 고통을 받았지만 고용과 일반적 경제 활동이 1930년대에 비해 나쁘지 않았다. 영국이 보호주의로 전환하고 이에 수반하여 경제정책의 변화가 발생한 이후에야 독점이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독일에서는 경쟁의 억압은 의도적 정책의 문제이며 이른바 계획이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완전한 계획사회를 향해 점진적으로 행진하면서 독일인들과 독일의 예를 모방하는 여타 국민들은 독일 사상가들이 그려놓은 길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경쟁이 단순한 조건에서만 적당하다는 생각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는 현대의 노동분업 때문에 경쟁 없이는 경제활동이 제대로 조정될 수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서로 다른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조건들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변화들의 세세한 내용들은 결코 하나의 중앙통제기구가 충분히 알 수 없거나 혹은 충분히 빠르게 수집하고 전파할 수 없다. 경쟁 아래에서 가격 시스템은 마치 기술자들이 계기판 위에 몇 개의 바늘을 주시하듯이 기업가들이 비교적 소수의 가격 동향만 주시하더라도 자신의 경제활동을 동료들의 경제활동에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우리가 산업체제의 성장을 위해 의식적인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존해야만 했더라면 경쟁을 통해 실제도 도달했던 수준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유연성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약간의 물질적 편리성을 얻지 않는 대가로 자유를 유지하면 언제나 물질적으로도 보상받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자유로운 성장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자유를 주장하는 근거이다. 현대 기술 진보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괄적 계획 쪽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에 반해 포괄적 계획을 담당할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기구의 권력을 무한정 더 휘험하게 할 요소는 너무나 많다. 계획을 지향하는 운동은 의식적 행동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계획을 강요하는 외부적 필연성이란 전혀 없다.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는 사실이지만 기술 전문가들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획주의에 앞장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 경제학자코 자기 자신이 조정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경제학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전지한 독재자가 필요 없으면서 그와 같은 조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채택은 개인의 노력에 대해 어떤 비개인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그런 체제를 지속적으로 가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집단주의 시스템의 공통된 특징은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의 노동력을 의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사회의 조직화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목적 혹은 공동의 목적은 보통 막연하게 공동선 혹은 일반적 복지나 일반적 이익과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목적으로 적절하게 표현될 수 없으며 모든 개인들 각자의 필요에 대해 전체 속에서의 자리가 매겨지는 가치들의 포괄적 체계로서만 표현될 수 있다. 우리의 활동들을 하나의 계획에 따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들의 필요들 중 그 어떤 것도 하나의 포괄적 가치위계 질서 속에서 그 위치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모든 인간의 서로 다른 가치들이 각 가치마다 그 정당한 자리가 할당되는 완전 무결한 윤리규범을 전제로 한다. 우리의 논의의 핵심적 사실은 완전 무결한 윤리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경제활동을 하나의 계획에 따라 지휘하려 하면 문제가 끝도 없이 발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행해져야 한다는 일치된 견해가 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치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가용자원을 먼저 사용하려고 경쟁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무수히 다양한 필요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필요에 대해 그 경중을 가린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기에 우리의 가치 척도에는 사회 전체의 요구사항 중 일부분밖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가치의 척도들은 개인 각자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기에 가치 척도는 개인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가치들의 부분적 척도들만 있을 뿐이다. 개인주의 입장의 본질은 바로 개인을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한 최종적 재판관으로 인식하는 것, 즉 가능한 한 자신의 견해가 자신의 행동을 지배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사회적 목적이란 단지 많은 개인들의 동일한 목적에 불과하다. 개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대신 그 보답으로 기꺼이 그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에 불과하다. 우리는 합의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한정한다면 그 영역 안에서는 자발적 합의가 국가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직접적 통제를 행사하게 되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계획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봉사해야 할 목적에 대한 합의가 없어 실제의 계획이 지지받지 못할 수 있다. 목적에 대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중앙집권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행을 해야 했을 수 있으나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았을 여행이 되고 만다. 경제 문제의 본질은 경제계획을 세울 때 서로 상충하거나 택일해야 하는 목적들, 다시 말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경제 문제의 본질이다. 입법이 진정한 다수결의 합의가 성취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던 반면 경제활동의 계획에서는 화해되어야 할 이해관계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민주적 의회에서 진정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계획가들이 보통 독재의 등장과 같은 사태의 전개에 대해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펼치는 논리는 민주주의가 최종 통제력을 행사하는 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대안적 계획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계획도 거기에 동의하는 다수를 형성할 수 없고 또 어떤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 다수의 반대에 직면하면 언제나 그 부분이 전체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수결은 언제나 매우 비효과적이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에 기초한 경쟁체제를 의미한다면 이 체제 속에서만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단주의 신조에 의해 민주주의가 지배당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해 액턴경의 말은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유는 그 자체로 높은 정치적 이상이다. 훌륭한 행정을 위해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사적 삶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수단이다. 즉, 민주주의는 내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이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거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계획과 민주주의가 서로 충돌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의 지시를 위해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가 자유의 억압에 방해가 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